네, 이봉규 TV 구독자님께 파격 할인하는 상품 소개해드리는데 발효 구기자. 구기자는 차로도 중요하지만 발효된 거 이게 더 좋습니다. 혈중 독소 제거해주고요. 혈액 관리에 아주 좋죠. 간단하게 복용합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전화하세요.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우석 문화평론가인데요. 자유일보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제프리 존스의 예측, 나는 한국이 두렵다 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건 즐겁다. 더욱이 전문가가 해주는 칭찬은 자존감을 심어준다. 40년째 한국에 사는 제프리 존스 68세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이사장의 발언이 그렇다. 그는 예전의 책 나는 한국이 두렵다에서 뜻밖의 질문을 했다. 20년, 30년 뒤인 2025년을 전후해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그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도전할 것인가? 그의 자문자답이 이랬다. 강력한 후보는 대한민국이다. 추세로 봐 한국은 그때도 지금도 인터넷 세상의 선두주자이겠고 그땐 남북 통일을 이룬 상태일 수도 있다. 제조업으로 무장한 채 중국과 손을 잡으면 미국을 궁지에 몰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크게 봐서 틀린 예측은 아니다. 뜸했던 그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자신의 속생각을 마저 전했다. 나는 아직도 한국이 두렵다. 두 가지 이유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한국을 지칭 국민은 열정적이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다. 또 위기 때마다 더 모범적으로 그걸 잘 이겨낸다. IMF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그랬다. 한국 무섭다. 어쨌거나 그런 말을 처음 읽었던 23년 전엔 뭐 덕담 아니야 싶었다. 지금 되읽으니 현실감이 더 난다. 사실 이후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의 혹독한 계절을 견뎌낸 것만 해도 어딘가. 소득도 적지 않이 늘었다. 2000년 당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 39,172달러의 3분의 1, 12,263달러였지만 지금은 어슷비슷하다. 올해 역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요즘 빈번한 G8 가입 얘기 때문에 제프리 존스의 예측이 새삼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문제, 한미동맹 외에 우리가 G8 국가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았다.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걱정도 된다. 외환위기 전 우리가 OECD 가입을 너무 서둔 나머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그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G8 국가가 된다면 험한 국제질서에서 우리만의 색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고 묻는 이도 있다. 하지만 최선진국 그룹 가입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 단군 이래의 국가적 성취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국민 자존감을 높이고 주사파 척결, 통일 문제 등 국내 문제 해결에도 좋은 건 물론이다. 기왕 가입하려면 정교하게 움직여 끝내 성공할 것을 조언한다. 이렇게 조우석 평론가의 기분 좋은 칼럼인데요. 제프리 존스의 20년 전 예측이 지금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후 더 지난 다음에는 제프리 존스의 말대로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이 두렵다는 얘기가 이거 뭐 세계 최강대국 사람이 한국이 두렵다. 이게 두렵다가 무슨 깡패 국가라서 두렵다라든지 사고 칠까봐 두렵다 이게 아니라 미국을 따라잡을까봐 두렵다라는 말이니까 이건 엄청 기분 좋은 얘기죠. 근데 이 제프리 존스의 분석이 일리가 있죠. 그냥 뭐 아부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그 국민성이 다이나믹하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그다음에 이 위기 극복을 잘하는 거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또 열정적인 거 교육 수준 뭐 전부 종합해보면 저도 해외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한 20년 생활을 했는데 여행도 많이 갔지만 이민 생활 자체를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유학생활 다 포함이죠. 그런데 선진국이었거든요. 일본, 미국 이런데 물론 남미에서도 한 3년 살았지만 비교해보면 한국처럼 다이나믹하고 성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이렇게 날뛴다고 그럴까? 눈동자들이요, 막 전쟁에 나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살다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막 섬뜩섬뜩한 거예요. 앞에 앉은 사람들 눈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뭐라 그럴까, 살기등등하다 그럴까? 저만 혼자 멍청한 놈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
와서 2001년도에 제가 왔는데 이제는 적응이 완전히 돼서 제 눈에도 살기가 나나요? 그만큼 살기가 날 정도, 느낄 정도로 아주 그냥, 예. 그 눈에서 그냥 빛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냥 뭘 해야지. 예? 오늘 뭘 해야지. 지금 가서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지. 무슨 일을 처리해야지. 뭐 이런 그때는 그게 무섭기도 하고 그게 야, 어떻게 저렇게들 사나.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지. 처절하게 살지. 영어로 막 스트러글. 그랬는데 지금 이 제프리 존스의 평가를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이 짧은 시일에 경제 강국이 됐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그렇게 스트러글하게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뭘 위해서 그렇게 뛰었는지 모르죠. 뭐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부와 성공을 위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든 5천만 국민이 뭐 아주 대부분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작년에 불안함을 느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야 이거 이재명이 되면은 야 이거 나라 큰일 나는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5년의 폐해를 우리가 알잖아요. 야 문재인보다 더한 놈인데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은 대한민국이 5년 동안에 많이 부셔놨는데 이재명이 들어오면 완전히 부서지겠구나 무너지겠구나. 아, 그 겁이 났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 후배들이 아 이거 이재명 되면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소리들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떤 제 친한 친구는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다 압니다. 저보다 몇 살 아래인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요만한 손가방에 남자들 손가방 있잖아요. 거기에 여권을 가지고 다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무슨 여권을 맨날 가지고 다니냐고 했더니 솔직히 저건 친하니까 얘기하더라고. 여차하면 공항으로 불안하대요 한국. 그때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니까 그 여권 안 가지고 다니더만요. 편안하게 다니더만요. 그만큼 이재명이 될까봐 겁냈어요. 그는 이제 한국 자체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한국 자체가 문재인의 5년에 무너지고 완전히 더 무너지면은 개개인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딱 버팀목이 돼서 국가가 번영을 하고 안전하고 이래야 내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저같이 유튜브를 하든 학교 선생을 하든 이게 안전하게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데 국가가 불안하고 이게 무슨 뭐 북한하고 뭘 합칠 것 같고 아니면 뭐가 이상하고 이러면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겪잖아요. IMF 때 열심히 일하면 뭐야? 쫄딱쫄딱 다 망했잖아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국가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한둘이에요? 이 아르헨티나가요. 세계 7대 강국이었어요. 우리 지금 7대 강국에 못 들어가죠, 아직. 지금 10대, 뭐, 10대 경제 강국에는 들어갈 거예요, 10대. 아르헨티나가 7대 강국이었습니다. 그 잘 살던 나라가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정치 때문에 포퓰리스트들 정권 잡은 다음에 막 퍼주기, 이재명 같이 막 퍼주기 하다가 그냥 작살났어요, 나라. 거기뿐입니까? 많잖아요, 그런 나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겁났는데 그것만 아니면 제프리 존스의 예측대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 국민이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위기 극복도 잘하고요. 자, 될 겁니다. 그런데 나라만 말아먹는 놈들만 정권을 잡지 않으면 돼요. 그거를 호시탐탐 얘네들이 부정선거로 노리고 있는데 이것만 막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조우석 평론가가 노무현 문재인 10년을 버틴 것만 해도 위기 극복 능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잖아요. 그거는 또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재명 같은 놈이 들어와도 우리 국민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무너져도 버텨낼 것이다. 이런 안심이 있지만요. 이재명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북한이 또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고요. 한순간이에요. 그것만 아니면 우리는 편안한 번영된 자랑스러운 나라. 세계 어디 여행 가도 꼬레아 패스포드 탁 내놓으면 그냥 자랑스럽고 말이에요. 그런 나라 됩니다. 부정선거만 막으면 돼요. 부정선거만. 그러면 뭐 우리 한평생 우리가 90살 되고 100살 될 때까지 태평성대 됩니다. 부정선거만 막읍시다. 헤이야 갑시다. 아름다운 나라예요.